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해온 이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첩보작전을 실행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섭해서 주요 정보를 빼내려고 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사전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란의 첩보 능력은 한마디로 참 어설픕니다. 한편 이란의 수작에 이스라엘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를 않지요. 이란의 첩보 작전을 잘 파악해서 저지해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란이나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을 향해서 첩보 작전을 벌여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어설픈 첩보전을 벌이는지, 반대로 첩보 강국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주변 아랍 국가와 첩보전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년 전인 2020년 4월 7일 이스라엘의 국내 첩보 조직인 신베트에 따르면 이란 정보요원과 접촉하고 이란을 위한 첩보 활동을 한 혐의로 이스라엘 시민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보요원들은 그에게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테러 공격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방과 전략 요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며 이란을 위해서 일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아랍 이스라엘인들을 포섭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하죠. 이 남성은 해외에서 이란 정보 요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자금과 훈련, 암호화 도구와 코드를 받아 이스라엘에 돌아온 뒤에도 그들과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란은 SNS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섭하기도 하죠. 이란 정보기관 요원들은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접촉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미모의 여성들로 꾸며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접근해 사업 제의나 로맨틱한 미래를 제안하면서 해외에서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성들을 해외에서 납치하는 방식인 거죠. 2021년 4월 14일 여행 사진 작가이면서 여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는 마탄 허시라는 이스라엘 남성은 마리 비달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두바이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차에 이스라엘 보안 당국이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인해서 해를 끼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듣고는 곧바로 SNS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채널 13 뉴스에 따르면 또 다른 이스라엘 남성이 인스타그램에서 연락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이륙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보안 관계자들이 그에게 연락을 해서 출국을 막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인 2022년 1월 12일 신베트는 유대인으로 위장한 이란 공작원을 도와서 이스라엘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유대인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 유대인들은 여성 4명에 남성 1명이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란 공작원들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 이란에서 온 유대인 또는 이란 이민자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공작원은 이란에 있는 부유한 유대인 척 스스로를 포장해서 페이스북에 이란계 이스라엘인 그룹에 가입을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면서 사람들을 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은 텔아비브 주재 미국 영사관과 내무부 사무실, 국민보험기관의 사무실 내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의 사진을 찍었고 이스라엘의 여성 국회의원과 친해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또 한 대형 쇼핑몰의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했지요. 심지어는 용의자 2명은 자기 아들들을 IDF 군사정보부대에 들어가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대가로 $5,000 등 상당한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도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 당신이 통신망에서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정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일 수 있다. 국방부의 긴 팔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려는 누구에게나 닿을 것이다.
한편 지난 21년 11월에는 이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가사 도우미가 이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이죠. 체포된 37살의 유대인 남성은 자기가 먼저 이란 관련 해커 단체인 블랙 섀도우의 SNS에 연락해서 돈을 준다면 베니 간츠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고 기밀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역시 사전에 발각되어서 체포되었으니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란이 제시하는 돈의 유혹에 유대인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첩보 사건들은 다행히 모두 사전에 발각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첩보 작전을 펼치는 이란이 어설픈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사전에 잘 찾아내고 막아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특히 중동에서 어떤 첩보전을 벌이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20년 11월 27일에 일어났던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 모센 파크리자데의 암살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에 11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기다리던 정체불명의 트럭에서 기관총이 발사돼서 총알 13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아주 영화 같은 암살 사건이었죠. 이 암살을 위해서 인공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동원됐는데 사람의 얼굴을 파악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에 목표 인물이었던 모센 파크리자데를 정확하게 집중 사살하면서 그 기술력과 치밀함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화 같은 암살 방식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사드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자그마치 27년 전인 1993년부터 모센 파크리자데 주변에 정보원을 심어서 감시해 왔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란의 핵심 인물, 곧 핵 개발의 아버지이자 혁명수비대의 부사령관의 주변에 자그마치 27년 동안이나 정보원을 감쪽같이 숨겨놓고 온갖 정보를 빼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원은 모센 파크리자데 가까이에서 그가 핵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녹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는 5개의 핵폭탄 개발을 논의하는 극비 사항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센 파크리자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이스라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며 27년 동안이나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결국 영화 같은 암살 작전을 성공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전 세계 수많은 기자들을 불러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섰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 핵 기록 보관소에서 입수한 문서 5만여 쪽과 183개의 CD를 증거로 제시했었죠. 바로 모사드 요원들이 수도 테헤란에 잠입해서 500kg에 달하는 자료를 모두 감쪽같이 훔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사드는 문서를 훔치기 2년 전부터 이란의 핵 기록 수집 과정을 주시하고 촬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문서 창고의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확인한 금고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8년 1월 31일 20명가량의 요원들이 침입해서 자그마치 6시간 30분 만에 금고 32개를 모두 털어서 작전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작전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션스 11처럼 대담한 작전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 작전의 여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란이 몰래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2018년 5월 8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여하면서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핵은 나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핵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사력을 다해 왔었습니다. 덕분에 그와 관련된 첩보 작전들도 정말 많이 있었죠. 그중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 밤 11시 시리아의 디르아주르에 있는 핵시설 건설 현장으로 7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와서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핵시설이 완공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핵폭탄을 제조하게 될 것이 아주 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완공 전에 이 시설을 제거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리아의 외진 사막 한복판에 몰래 건설하고 있는 핵시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기 2달 전인 2007년 7월 영국 런던의 어느 호텔에 시리아의 고위 장교가 들어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호텔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졌죠. 로비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두 남자가 곧바로 시리아 장교의 방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북을 발견하고 트로이 목마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다시 몰래 또 그 방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이 노트북의 내용물들을 모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리아의 핵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극비 자료들을 이 노트북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 노트북의 주인은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리아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 이브라임 오트만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시리아는 국제사회 몰래 북동부 사막 지역 디르아주르에 핵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프로젝트에 북한 핵 개발자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란이 자금을 대주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2개월 후인 9월 5일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 건설 현장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디르아주르 핵시설을 파괴한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시설 공격이 있은 뒤 11개월 후인 2008년 8월 2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약 220km 떨어진 타르투스 바닷가의 별장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배를 타고 온 2명의 남자가 별장으로 가까이 접근을 했고 파티를 즐기고 있던 한 남자의 머리를 향해서 동시에 2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지만 저격수들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해군 특공대의 전문 저격수들이었고 총에 맞아 즉사한 그 남자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면서 북한과의 핵 프로그램 협력 연락책을 맡은 시리아 본부의 핵심이사 무하마드 술레이만이었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시리아는 향후 수십 년 내에는 더 이상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첩보 작전들을 보면 이란의 첩보력은 그야말로 우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란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틈을 노리며 유대인들을 포섭하고 첩보 활동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란의 끈질긴 시도도 문제이지만 최근 유대인 5명이 체포된 사건이나 베니 간츠 국방장관의 가사 도우미 첩자 사건처럼 유대인들이 무지함과 돈으로 인해 국가 정보를 넘기려 한다는 사실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스파이 공격에 잘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가지가 셀지 모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안팎에서
또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와 국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사나운 때가 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교만과 과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칼과 기도의 나팔을 들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